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민족은 어디서 왔을까? 올지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과연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 한민족의 구성 민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종족이 바로 올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지족이 바로 상나라로 대륙의 상나라로 이어지고요, 부여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그 마한 고구려로 이어지고 마한은 백제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정통 시족 올지족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산이 바로 곤륜산입니다. 곤륜산. 올지족의 테오보키가 곤륜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산에서 이제 그 한민족이 이동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바이카로스에서 기원했다는 분도 있고, 최남선 선생은 흑해에서 우리 민족이 기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오보키족, 올지족의 이 주축을 이루었던 이 테오보키는 바로 이 곤륜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 추경족입니다. 추경족에 대해서는 이 장군 여기 이 추경이 타고 있죠. 이 그 용에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적봉 일대에서 그 출토된 옥조령입니다. 예. 한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옥들이 적봉에서 이런 옥들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그 추경족이라든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월지족의 기원에 대해서 거기에만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은요, 이게 연구 방법론을 바꿔야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요,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웠어요. 예, 맥, 한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예는 누구고 맥은 누군지 한은 누군지 이것도 이제 어떤 시족인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민족의 구성 민족이라고 하면서요, 이 예맥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 어떤 시족인지, 이 시족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시족이 있어야 지금 그 존재가 우리 조상님이구나 하는 것이지, 그 시족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게 우리 조상님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조상이라고 아니 시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조상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시호는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기원을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예맥한이라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예는 대부분 부여, 맥은 고구려, 한은 사만, 이런 막연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는 어떤 시족이었고, 맥은 어떤 시족이고, 한은 어떤 시족이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었겠어요, 한민족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어떻게 변화했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껏 설명하면 되는 거죠. 한반도 어디에 그리고 근거가 있었는지, 한반도에 근거가 없으면요, 대륙에 대륙 신라가 있네, 이런 주장들 하는데요. 그러면 한반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한반도에 그럼 구석에 조그만 나라 있었고, 그러면 그럼 대륙 신라라고 해야지 그걸 무슨 그 신라라고 합니까? 한반도에 어디 근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명 가지고 주장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시적하고 지명 연구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만 가지고 몇 개 지명이 일치하니까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족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시족과 지명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야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인 겁니다. 현재 문헌과 물질 사료만으로는요, 찾기 어려워요. 한민족의 기원을 상고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요,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걸 추적해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거는 굉장히 이 관념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민족의 기원을 추적한다? 이런 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물론 DNA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고인돌에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1차 자료가 아니에요. 1차 자료는요, 우리 핏줄이에요, 핏줄. 한 민족,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과연 어디서 기원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DNA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헌 연구들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일단 시족과 이 지명의 이동에서요, 한민족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메카는 과연 누굴까요? 이들만이 한민족이었을까요? 그 고대 시족들은요, 지명을 갖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족과 지명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명이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그 무슨 신라가 있었네, 뭐 여기에 백제가 있었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산연이 이하 동소설에서 이야기했어요. 상나라의 박은 실은 한 차례 정착지가 옮겨진 이후의 이름이다. 지명이 거주민을 따라 옮겨가는 점은 주나라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나라 시기에 중원의 지도를 보면은 하남성 남부에 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상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노씨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씨들. 빛광자. 이 노는 빛광자와 같은 겁니다. 나사현에는 나씨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본가를 두고 있는 노씨 본관이 바로 2개가 있는데, 물론 교화노씨는 저 북쪽으로 간 노씨들입니다. 광주하고 광산 노씨들이 살고 있잖아요. 똑같죠, 중원하고. 나산, 한평 나산과 나주, 여기 나씨가 살고 있어요. 중원에도 똑같죠. 이게 이 시족들이 지명을 가지고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명백해야 우리가 그거를 한민족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민족의 발상지는요, 탈인분지로 분석이 됩니다. 이 알타이 산맥하고요, 이게 이 일대가 한민족의 기원이라고 보이는 밖의 지명이 아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천산산맥 일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이 탈인 분지예요, 분지. 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곤륜산이고요. 이 화전옥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천산산맥이 여기고요. 여기에 고대 시대에 올지족하고 오손족이 있었던 거예요. 오손은 추경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발표에서는 일단 올지족에 초점 맞춥니다. 이 한민족의 대륙 이동 경로를 보면은 홍산옥을 가지고 추적하는 게 타당합니다. 홍산옥이 바로 한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홍산옥의 대부분은 수암옥입니다. 인근에서 채취한 수암옥이 90% 넘어요. 근데 화전옥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홍산옥에. 이 화전은 바로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민족이 적봉에 이동을 할 때 여기에서 채취한 옥을 가지고 적봉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바이칼 호수에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알타이 산맥 쪽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바이칼 호수의 부리아트족이 과연 부여족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이거는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적복에서 홍산옥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누가 있었냐? 이 곤륜산에 바로 태어 복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귀족들이 박씨, 백씨, 배씨, 설씨 이런 성씨들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흑수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도 옛날에 강이 일부 있기도 했고요. 또 지게를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곤륜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옥을 캐가지고 이 지게를 져가지고 여기까지 나른 겁니다. 이게 흑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석산에다가 돌을 쌓아놨어요. 쌓을 적자에다 돌석자잖아요. 옥을 여기다 실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황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적봉까지 이동하고요. 요 밑에 밑쪽으로도 이동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박트리아의 박트리아 마르기아나 문명이에요. BMAC라는 문명. 그 문명에서 기원한 박세력. 이 박세력이 바로 한민족의 제1기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트리아의 수도는 박트라 또는 발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산산맥하고 곤륜산맥으로 쌓여 있는 그 탈인 분지에도요, 박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락, 박격달봉, 파리곤. 여기서 피읍 발음을 서역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한민족이 서역에서 왔어요. 서역에서 올 때는 피읍 발음하고 비읍 발음을 혼용했습니다. 그 바리곤이라는 소리예요. 바리곤, 바리. 그 다음에 그 포도 보예요. 포창해. 포가 바로 박이라는 소리입니다. 라포박, 나시와 포시, 즉 박씨, 섞여 있죠. 그래서 옥문을 거쳐가지고 옥을 싣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명이 올지도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밭상제는 바로 이 탈인분지에서 기원한 태어 복귀족이다 라고 봅니다. 자, 올지족의 실존 근거와 유래를 보면요. 발은 이렇게 표기해 산문을 박도 박사할 때 박자. 이게 바로 박이 올지족의 지표 지명이었어요. 이게 박다는 거예요. 그게 박이에요. 박. 리을 기억.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 박씨, 백씨, 배씨가 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은요, 조선 상고사에서 발을 불로 해석하면서 불이, 불내, 불이, 국내, 불벌, 발, 이게 다 불의 음역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불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신 분이죠, 신채호 선생은. 그 이전에 최남선 선생도 문화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민족의 기호는 박이다, 박세력이다 라고 그 최남선 선생이 말할 때는 비읍에다가요 하고 리을 기역 이렇게 붙였어요. 그걸 이제 읽으면 박이 됩니다. 이 박세력은 흑해에서 탈인분지, 바이칼 호수, 브리아트족 등을 모두 망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저는 최남선 선생이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서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신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발도는 박세력은요,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홍수기에 탈인 분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올지족이에요. 태어 복귀족. 이 올지족이 그래서 대륙과 한반도로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발 세력은 신채호 선생 말씀대로 부여입니다. 부여. 이 부여 세력이 상나라를 건국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민족이 중원의 선주민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 세력의 기록을 보면요, 서경의 하서 우공의 기록을 보면요, 아까 보셨던 흑수 있죠. 흑수와 서하 사이가 옹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수를 타고 내려오는 게요, 옥구수라고 옥돌이에요. 옥돌. 이걸 어디다 쌌어요? 적석산 기슭에서
척척산에다 갖다 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다 찾아보면 기록이 있습니다. 배에다 실었대요. 여기서 적석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용문산 서화. 용문산은 바로 그 한성이 있었던 곳이죠. 한성. 예, 그 저기 이렇게 그 황하가 이렇게 괴짜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용문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부터가 바로 고대 문명이었어요. 하나라가 여기서 건국됐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물이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는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물이 범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옥도 여기에서 많이 출토돼요. 그래서 용문산 서하로 운송해갖고 위수로 모이게. 위수는 바로 요 밑에 요렇게 흐르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수 일대 여기 이쪽에 옥을 그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이거 배를 타고 돌을 운반한 사람들이. 그래서 곤륜이 여기 나오죠. 석지 거수에서 융단도 바쳤으나 소융의 질서도 잡힌 것이다. 그러니까 서융이었어요. 한민족은 원래. 나중에 이제 동이족이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와서. 월지족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는 BC 2, 3세기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원에서요 월지족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는 그 폄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애들 아니야? 대육즙이다. 이 오를요 고기 육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네. 월지족 하면은 그렇게 폄하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폄하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월지족이 너무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폄하를 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원의 상고산은 완전히 먹통이 돼버리거든요. 홍수시대가 끝나고 곤륜산에서 중원으로 옥을 실어 나르던 중원의 선주민이거든요. 그 중원에 그러면 만약에 월지족을 무시해버리면 중원이 아무도 자기들 화하족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월지족에 대한 연구가 막 지금 붐을 이루고 있어요. 태복기 연구도 지금 막 수백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옥의 운반 루트를 보면요, 이 화전 옥이지 않습니까? 이걸 옥문을 통해 경과해가지고 적석산에다 쌓아 날라가지고 용문산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위수 일대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서하는 바로 이게 여기 있죠. 황하가 이렇게 산서성하고 이게 섬서성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내려오는 이거를 갖다가 서하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용문산은 여기가 바로 섬서 한성이죠. 한성. 그리고 흑수는 아까 보여드렸죠. 흑화 상류에 흑수 고성이 있으니까요. 흑화가 바로 흑수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박주, 월시도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옥을 실어 나른 세력들이 이렇게 이동한 거고요. 여기 위수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이 물가를 따라서 이동한 거예요. 한민족이. 물론 이쪽에 이 일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세력을 구축했고요. 이 세력들이 남쪽으로도 이동해갖고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갖고 이동을 했고요. 이렇게 산동까지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동하고 이게 하북성, 산서성 일대가 한민족의 그 주요 그 근거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안가는 다 이 한민족이 장구한 세월 동안 개척한 거죠. 예, 이 산동 이쪽 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적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봉이 옛날엔 살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이 그 고대 한민족들이 이제 적봉까지 올라간 거죠. 그랬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상나라를 건국하는 겁니다. 이게 한민족이 제1 원류 월지족이 이동한 경우. 예, 월지족의 올해 중국식 발음은요. 옛날에는 고기 육자로 발음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잡았습니다. 예로 발음합니다. 이 얘가요. 문제는 예맥할 때 예가 맞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부여족이니까요. 월지족이. 근데 이게 외로도 발음돼요. 외가 그러니까 예맥한만 한민족이 아니고요. 외도 한민족이에요.
열도의 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형성은 이 삼한시대에 이제 보다 분명해지니까요. 이 시기의 사설을 분석해 보면 이제 그 고대에 어떤 민족이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 한조의 기록을 보면요. 만 진왕은 올지국에서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지가 나오죠. 분명하게 올지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지에게는 뭐 신흥 견지보 안야축지 분실리아 불에구야 진찌름에 칭호를 더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후한서 한조에서는요 목지국으로 바꿔놨어요. 올자 밑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버린 거예요. 아예 무슨 그 한민족을 이제 폄하하면서요. 그러니까 눈목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 강단사학자들은 다 목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 목, 한반도에 아무 지명도 없고 시족도 없는 이 목지국이 그 한민족의 국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명 검색을 했어요. 제가 국토지리정보원하고요 각 시군구 그 홈페이지 등등 해가지고 지명을 샅샅이 뒤졌어요. 예.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올지는 있는데 목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춘추자전에는 죽어도 썩지 않는 게 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지족이 있었다면 근거가 하나라도 남아있을 텐데 아무 자취가 없다는 거는 목지라는 거는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주 반남에 그 대월지잖아요. 대월지. 대월리가 있어요. 영암에는 올지리가 있습니다. 올지리. 충남 서천에는 한문도 똑같아요. 달올자에다. 이 올지 똑같은 올지가 충남 서천에 있습니다. 황해남도 안악에도 올지리가 있어요. 대동강유요. 경주에도 올지가 있습니다. 이 5개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지는 천안, 인천 어디에도 없어요. 청관우는 이게 그 후한서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요. 유독 그 자기 모순적으로 목지라는 지명을 그 목지국이란 나라는 올지가 아니고 목지라 그러면서 이게 미추로 발음된다고 인천으로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미추홀이라고 막 국적 불명에 지명을 갖다 붙이고 있죠. 이 미추는요 굳이 말하면은 이게 이 10제 그 10제 중에서도 미추 비루가 도읍했다는 곳 그건데요. 거기는 이게 원조 비류 세력은요 대륙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 이게 비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개 지명은요 1500개나 돼요. 근데 목계 지명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서 법예비가 올자 밑에다가 한일자 하나를 그어가지고 왜곡을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강단사학이 이제 그 한국 역사학을 그 송두리째 장악을 해버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리를 못 찾은 거죠. 삼국지 한조에 기록된 올지국 그 위치는요 나주 반남에 있었어요. 예, 발라. 나주의 옛날 지명이 발라예요. 발라. 발세리 이게 발세력. 한민족의 올지족. 이게 바로 발이라고 그랬죠. 삼국지 한조에 보면요 진왕은 올지국에서 통치하다 아까 그랬죠. 그 밑에 신지로, 신흥 견지보, 안야축지, 분실리아, 불에구야 진찌름이 있어요. 이게 이 중에서 안야는 아라가야를 가리키는 거고요. 불에구야는 금강가야를 가리킵니다. 왜 가야국이 두 나라가 이게 그 올지국의 그 신지로, 올지국 진왕의 신지로 등장할까요? 그 원인, 올지국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한반도 서남부. 자, 이게 그 삼국시하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 서기의 포상 팔국 전쟁 그리고 가라가 칠국 정벌 전쟁은 같은 전쟁입니다. 209년에요. 그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포상의 팔국이 가라를 침입하려고 하자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했다. 포로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이때 가라는요 아라가야를 가리킵니다.
삼국사기 물계자전에는 아라가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2년에는 가야가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겠다. 이때 가야는 금강가야입니다. 삼국사기 물계자전에 그게 그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 209년, 212년 사건에 대한. 그리고 물계자 열전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한국 학자들은요, 포상팔국 전쟁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일본 서기 227년의 기년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근데 이게 227년도 틀려요. 212년 전쟁을 227년으로 비정되는 그 기사입니다. 다 이거는 뭐 376년에 뭐 근초고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212년 사건입니다. 목나근자, 거기에 보면 그 목나근자 사사노계, 그 목나근자는 백제 장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 서기에. 그러니까 목나근자 사사노계에게 명령해서 가라 칠국을 정벌했다라는 기사 있죠. 신공항우죠. 그 기사를 바로 이 포상팔국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원에서 모여가지고요. 이게 209년에 아라가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212년에는 김해의 금강가야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보라가라 전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무릇 삼국유사 물계자전에는요. 무릇 보라 발라로 추정되는데 지금의 나주다라고 했잖아요. 보라가라 전쟁. 보라는 바로 박이 바로 부여할 때 부. 박이 요 박이요. 박씨할 때 박. 이거를 중원에서 발음할 때는요. 푸, 포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부나 보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할 때 부 혹은 보라 할 때 보라 이게 다 발라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라가라 전쟁은 신라의 환란으로 임금조차 위태로웠다. 그러니까 목시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전쟁 주도 세력은 바로 나주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한 장군도 나주 출신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나주에 올지국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증거들을 또 추적해 보겠습니다. 백도백과 바이두에는요. 올지가 우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이를 검색을 하면요. 이 산동반도에 우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제 세력이 이 산동반도에 이 끝에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이 딱 써져 있죠. 이 우이가 바로 부여에도 있었어요. 영상강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춘추좌전에는 이 세력들을 산용, 북용 또는 무종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게 그 전남 서해안 지역에 시종국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 시종국, 무종국. 이게 천부경의 앞 다섯 자와 맨 뒤 다섯 자를 조합을 하면 시종국, 무종국이 나옵니다. 백도백과는 뭐라고 올지를 설명해 놨냐면요. 유족. 고대에 보면 유자 들어간 종족 있죠. 우이. 그 다음에 이 우이. 우씨. 우기. 우리도 있어요. 우리. 여기가 옛날에 그 울창한 바닷가에 해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울창한 바닷숲이 천리가 넘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산림의 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이족이.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동이족의 한 지파다. 그 기호는 산동 강소성 적경 지역으로 산동성하고 이렇게 강소성 요 일대까지 있었다는 거죠. 기원전 5000에서 6000년경이요. 예. 까마득하게 오랜 시간이죠. 이때 한민족이 이미 이동해 온 거예요. 산동에. 그러니까 산동에만 있었겠어요? 한반도에 이미 들어온 거죠. 5, 6천년경에. 황하 남한을 따라 끊임없이 이게 황하 이 남쪽을 따라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했대요. 서쪽에서 온 거죠. 또 오고 가고 한 거죠. 후에 대월시라고 불렀다. 이거는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좌전 장공
30년에 두해의 주석에 따르면 이 무종 세력이 산용, 북용하고 같은 세력이라고 합니다. 발조선의 발 세력이 바로 올지족이에요. 발벌, 번, 불, 불이 이게 부역의 지명이죠. 관자의 제나라와 교역하는 나라로 발조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채호 조선상고서 최남선의 불안무란홀의 박. 그 다음에 후한서 동이 구이족에도요. 이에는 견이 우이가 있는데 이 우이가 바로 이 우이하고 같은 그 종족입니다. 사고전서에는 동이 이 구족 중에서 우이가 고조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소 요존에도 요임금이 휘중에게, 휘중은 그 휘하족, 그 태우복희와 여화의 그 네 아들 중에 큰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들 휘중에게 명해서 우이가 바로 등주 일대를 가리켜요. 거기가 양곡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양곡에 거하게 살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멸망 시에 구당서와 부여 정림사지 그 5층 석탑에도 그 대항평 백제국 비명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소정방과 김치추, 조계숙의 직책에도 이 우이가 등장합니다. 올지가. 소정방의 직책을 먼저 보면요. 신구, 우이, 마한, 웅진 등 14도 대총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이. 이 신구는 북방이에요. 북방. 몽고지요. 까지 백제가 있었어요. 우이, 마한. 올지 마한이라는 소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 제가 자주 갑니다. 제가 공주 살기 때문에. 가보면 여기 옆에 이쪽 편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요 기록이 희미하게 있는 거를 다 이제 그 저기서 촬영기로 다 찾아가지고 기록해놨어요. 김춘추도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당서하고 삼국 사기에도 삼국 사기도 그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조계숙은 우이도 부총관으로 여기에 대당평 백제국 비명에 조계숙이 우이도 부총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때 백제 수도 사비성의 옛날 지명이요 우이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두에서 우이를 검색하면 여러분들 바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등주 동쪽 연태 위해시 등에도 우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백제가 바로 산동에도 있었고 이 부여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상 올지족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